SBS가 최근 보도한 그 특전사 방첩부대장 진술에 따르면 새벽 2시 13분에 김용현 장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성관이의 특전사 병력 재투입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물론 곽종근 사령관은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건데 이 부대장이 사태 수습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지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 꼭 기록해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수첩에 적어놓고 옆에 욕설까지 적었다라는 거, 그 메모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황을 보면 사실은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실제 해제되기까지 그 시간 동안 뭔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 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거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받아들이고 2차 계엄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할까?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공직자라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야, 성관이 다시 한번 군부대 투입할 수 있어라고 지시 내리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비상계엄을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논의하고 상의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그 몇 시간 동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1시 즈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는데 4시간 훨씬 넘어서야 대통령이 그거를 해제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시간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치. 2차, 3차를 할 건지 밀고 나갈 건지 말 건지를 고민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이 2시 13분에 전화를 했는데 김용현 장관은 그때 대통령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르게 혼자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대통령이 이미 이진우 사령관에게는 전화로 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가 있더라도 내가 2차, 3차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 그냥 밀어붙여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옆에 있던 그 수행 장교가 다 들었잖아요. 다 들어서 검찰 진술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봤을 때는, 그리고 국회법 찾아본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냥 밀고 갈지 말지를 고민한 시기였다. 그러니까 법대로라면 국회에 해제 요구 결의가 있으면 바로 해제해야 되는데 크게 안중에 두지 않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 자필 진술서 따르면 되게 의미 있는 진술도 하나 더 있는데,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일관되게 포고령 문건 다 내가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노트북, 관저 있는 노트북으로 직접 작성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 썼냐 이러니까 해맑게 LG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컴퓨터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도 모를 것 같다. 라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그 계엄 포고령을 담겨 있던 노란색 봉투를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에게 건넸을 때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추측하는 건데 네. 이 포고령도 김용현 전 장관이 안 했으면 당시에 이제 국방부의 참모들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했겠어요? 결국엔 상원이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포고령조차도 네. 상원이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직접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자, 옛날 거 좀 가져와봐, 뭐 지시사항을 한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진술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외부의 비선 조직들에게 이 포고령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어쨌든 검찰이나 추정컨대. 특검이나 이런 거 되면은 제대로 좀 조사랑 수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노트북을 망치로 막 서버를 다 뽀개버려가지고 증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또 과연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을까? 참 이런 부분들이 비상계엄 과정 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퍼즐을 꿰맞히는데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죠. 일단 보좌관은 김용현 장관은 노트북에 그렇게 뭘 쓰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 썼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시켰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분이 그러면 아주 중요 임무, 직무 종사자였는지 그냥 부하 수행한 사람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 밝혀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포고령을 썼다. 그러면 또 반헌법적인 포고령인데 누가 썼고 어떻게 했는지, 혹시 그 중에 더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저는 뭐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 밝혀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수사가 더 돼야 되는 거다. 네. 그러면 지금 갖고 뭐 그 수사권 가지고 따질 거면 특검을 세워서 특검에서 이런 걸 다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보좌관이 보지 못했다고 해도 김 전 장관이 썼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실이라고 쓰인 봉투에 있었다는 거 여러 가지 지금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가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이면 이 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뭐 수사권 논란이 되면서 현재 사실 저지른 짓에 비해서는 관여자가 이렇게 전모가 싹 드러나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또 이제 어제 헌재 탄핵 심판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왔죠.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 최근에 변호인단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는데 어제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 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거론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의 일부 취약성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부정선거 관련된 증언은 하지 않았어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부정선거 가능성 전혀 없다고 일축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애청자,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귀를 막으시고 이상한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자꾸 다뤄주니까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삐뚤어지고 정상적이 않은 사람들은 관심을 끊는 게 맞아요. 관심 보여주면은요. 자기네들이 신나가지고 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박과 해명 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다 얘기했잖아요. 선관위 사무총장도 참 해명을 하면서 한심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재판관들도 또 저 소리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짤로 분명히 만들 거예요. 본인들. 그래야 지지자들에게 뿌릴 거란 말입니다. 헌재에서 내가 말이야 사무총장 상대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다 물어보고 엄중하게 내가 추궁했다고. 그런데 이용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의 헛소리에 귀를 막읍시다. 눈도 가립시다. 전 그렇게 주장해 봅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자기 장사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망상에 이분도 빠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하면 그냥 그리고 좋은 책,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책 소개시켜주고 심심할 때 이것 좀 보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뭐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어요. 이분들은 표현이 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뭐 치료를 받든지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문제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정략적인 이유로 부정선거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예요. 부정선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선을 그으면서도 사전투표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는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완벽히 부정선거랑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너무 명확히 선을 그으면 극우 지지자들이 떠나갈까 봐 한 2m 정도의 적당한 거리고 요 정도만 따라오세요. 같이 있으면 내가 좀 부끄러워지니까 요 정도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그러면 대선은 이제 확정적인데 다 알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부정선거에 명확히 선을 긋지 않으면 국민의힘 지지층, 가장 강성 지지층들이 그중에 극히 일부라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부정선거인데 내가 투표해서 뭐 해? 사전투표 없애자고 했는데 만약 당연히 안 없어지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해봐야 이게 조작이나 왜곡될 건데 전산에서 내가 뭐 해? 어차피 현실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빠져나갈 개연성이 있어요. 이게 10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그러면 어쨌든 선거에 국민의힘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 손해날 짓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국민의힘이 전 손해나길 바라지만 그래도 일단 정상적인 세계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려 보시라. 당신들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와중에 지금 뭐 작성자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극우 지지층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빨갱이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대역 죄인, 친중, 친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고 이름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뭐 문재인, 이재명 해서 쭉 나열이 돼 있고 아니 연예인들도 뭐 유재석 씨, 아이유, 이승환, 뉴진스 연예인 이름도 올라와 있어요.
뭐 탄핵 찬성 집회를 위해서 이제 선결제했던 이들 이런 이름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강 작가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 SNS에 올리기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누가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면 당연히 이제 어떤 하나의 리스트냐라고 비판할 만하지만 누군가 쓰고 예를 들어 강성 극우 지지층 중에 한 명이 쓰고 요게 그냥 또 인기를 끌면서 돌면 크게 신경 쓸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신경 쓰지 마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에 이어서 서부지법 폭동도 있었고 사태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개인한테 공격하듯이 이런 이름들이 도는 거에 대한 우려가 도는 것 같아요. 사실 인권위에서도 어벤져스 방패 들고 누구냐 기자 어느 매체 기자냐 그러니까. 직원 맞냐 누구 욕해봐라. 이게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인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권위 있는 뉴스바사삭에서 다뤄주면은 저 사람들은 또 이거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주장한 게 이게 성지영의 뉴스바사삭에서도 화제가 됐다. 오히려 더 신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그런 게 프레임이 되는 것 같아요. 프레임이 작동돼서. 아니 저는 솔직히 저는 보수파고 이승환 가수 같은 경우에는 진보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런 주장하시는데 저 이승환 씨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승환 씨가 보수파 지지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냥 마음만 갖고 있고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무슨 빨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향이 다르고 본인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때려잡자 공산당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제발 이런 짓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은 확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도 확정적이고 대통령 이제 형사 재판은 좀 길게 가겠죠.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저는 그럼 국민의힘 대체 어떻게 할 건지 탄핵이 확정적인데 일단 좀 빨라질 것도 같고 결정되면 이 지금 목소리 큰 숫자보다는 데시벨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데시벨 큰 극우 지지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거에도 참여 안 할 가능성 높고 그건 이제 민주당은 땡큐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같은 게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방향은 그 구구지자들의 갈 방향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 멀어지든지 아니면 현실에서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든지 국민의힘은 그럼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지도부들이 지금 구구와 선을 명확히 긋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계속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심판 결과가 가까워지고 오니까 당신들 대체 어떨 생각이냐 폭동을 일으키자는 거냐 묻고 싶어요. 지금 저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 조서 신문 조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피의자 신문조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직접 반발하기도 했잖아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평의 때 논의하겠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기잖아요. 그 차규환 변호사인가? 그 사람은 검찰 신문조서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 몇 페이지 좀 골라가지고 증거자료로 제출할게요. 자기네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라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저는 그러한 권한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과 법률과 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양심의 영역인 부분을 전 임의라고 권성동 대표가 단어를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권한과 권위를 헌법재판관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을 왜 네 맘대로 해? 손가락질 하는 것은 그건 헌법재판관, 재판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선을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진영을 보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옹호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부정이 이러한 권성동 원내대표라는 집권여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라면 이건 대단한 불행한 나라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변호인이나 또는 여당에서도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의제기 정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아예 강력하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세력 과시를 하면서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관들이 이념지행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둥. 그런데 이런 모든 거에 갈등이 있을 때 이걸 판단하는 최고 기관이 헌법재판소예요. 이게 과연 법률이 헌법에 맞냐 틀리냐. 각 권한이 각 정부 기관 중에 어느 쪽에 있냐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 이걸 다툼이 있을 때 법적인 소송이 아닌 다툼이 있을 때 이걸 헌법에 뭐가 맞냐를 최고 판단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렇게 흔드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그게 헌법에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따져대는 거는 순전히 불복까진 뭐 불복이 의미 없는 얘기여서 그럴 수 있겠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구구지진 결집을 위해서 어떻게든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입니다. 박순태 실장님은 어제 권성동 대표 예. 교섭단체 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선 나오는 거죠 이제. 권성동 아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대선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대선에서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공격에 집권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사용한 거예요. 사실상 대선을 준비하는 거다. 마음속으로는. 마음속으로도 아니고 사실 공공연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그 반증이라고 봅니다. 최악의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집권 여당 대표 연설이라면 국정 과제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 운영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대표 연설 자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상대당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장으로 이용을 하고 그 본회의의 대표 연설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저러한 선례를 남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도 딱 하나 빼고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비판받을 것 같아요. 하나. 그건 언행일치예요. 얼굴이 두껍게 다니세요. 근데 이 와중에 이 타이밍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돌아왔더라고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다니는 헌법 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 연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또 물어보잖아요. 아 이거 조기 대선 염두에 두신 건가요?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헌재 변론 기일이 내일 날 수도 있다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 이제 변론 기일이 이제 끝나기 전에 헌재를 비판해야겠다 싶어서 나온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헌재의 판단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게 헌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려는 것 자체가 헌재 재판관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가 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다. 왜 갑자기 원희룡이 나왔을까? 저도 있어요. 저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러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어느 기자가 한지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 서운해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을 대선 주자로도 보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내심 바랬던 질문이고 내심 그냥 원론적인 대답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 열었거든요. 87 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입니다. 당 중진 의원들이 많이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보면 이제 김문수 장관은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고 그렇죠.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조기 대선은 금원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헌재 결론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조기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당내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여권 잠룡들의 이 대권 행보는 착착 지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입을 제외하고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몸짓은 그렇죠. 말로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기 대선 얘기하지 마라고 한들 가만히 그럼 조기 대선 준비 안 하면 갑자기 탄핵 심판에서 인용되면 우왕좌왕하면서 대선 안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들은 워낙 지지자들이 이거 탄핵 심판 이거 안 돼. 이거 인용되면 안 돼. 기각해야 돼. 이러한 분위기가 강하니까 입으로는 얘기 못 하더라도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도 제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듣기로 모든 얘기되는 대선 주자들이 다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말로만 이제 대선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뭐 그거는 일정 정도의 여당에서는 뭐 프로토콜 비슷하게 그냥 원론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봐요. 근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는 다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한겨레 제목이 홍길동 국민의힘 조기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 말 못하는 고약한 처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명태균 특검법 공동 발의를 했어요.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옥중 메시지 냈는데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 이런 옥중 메시지를 변호인 통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특검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반쪽짜리 특검 하지 말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 내가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그 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 작심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는데 과대망상증 환자가 자극적인 단어들을 동원을 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과 국민의힘을 좀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좀 잊혀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작 이제 오세훈이나 홍준표, 뭐 이준석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으면은 명태균 씨 성격상, 성정상 지금까지 저렇게 그냥 협박용으로 남겨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런 협박에 많은 국민들께서 야, 저 국민의힘 저 홍준표, 오세훈, 저 이준석 저 대선 출마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명태균 씨의 저런 자극적인 단어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랑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뭐 이준석 의원 어떤 걸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창원지검이 이달 중순께 이달에 뭐 어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명확히 의혹이 되는 부분들은 좀 명확히 밝혀줘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갖고 있던 이른바 황금폰에 대해서 선별 작업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는 걸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그냥 그대로 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건 모르죠. 양측의 주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일단 특검은 저는 옳은 일이지만 쉽진 않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특검이 되면 좋죠. 근데 이거는 여당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측은 특검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등 홍준표 시장 등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심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나쁠 건 없지. 명태균과 연루된 게 하나도 없으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권 내 분열도 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막 특검 친한 개가 특검 찬성이다 얘기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특검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로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겠지만 가능성이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뭐 공개되는 건 이게 대선 본선 들어가면 얘기하기도 검찰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들어가기 전에 저는 많은 것들을 검찰이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이제 최근에 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김규현 변호사가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계엄 이후에 강혜경 씨 부르는 것도 굉장히 뜸해졌고 최근에 인사가 나서 수사팀 검사 11명 가운데 뭐 일부는 타 검찰청으로 인사가 났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게 전담팀이 사실상 해체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한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거의 수사는 거의 다 했을 것 같아요. 황금폰도 다 제출 받아가지고 분석 다 끝나서 수사 보고서는 다 이제 작성이 됐고 검찰총장의 결심만 남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타부서 전출시켰어. 그렇게 좀 의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뭐 이런 내용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만약 맞다면 검찰이 약간 비판받을 만한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있다고 해서 뭐 일부 대선 주자들의 연루 의혹이 있다고 해서 뭐 힘을 빼면 오히려 의혹은 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그렇다면 잘못됐다. 애초에 제가 듣기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름 전담 수사팀은 너희들 알아서 그냥 열심히 해라. 당시 계엄 전에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결부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판단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분위기를 전담팀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양은 그러면 신뢰를 받기가 어렵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화면에 해병 UDT 대원들이 혹한기 훈련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저 화면 보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 장병들 이 추운데 위통 다 벗고 혹한기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 외 방첩사령관 그 밑에 여러 가지 여러 군 간부들을 완전 쑥대밭 만들어놨잖아요. 바보 만들어버렸잖아요. 저런 모습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